LA에 소재한 한남 체인몰에서 야간 경비를 서던 60대 한인 남성이 강도에게 수차례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거주하는 8세 한인 소녀가 수많은 선배들을 제치고 벨기에에서 열린 국제 콩쿨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연방교통부가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 현금 환불을 하도록 하는 항공사 자동 환불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16억 달러짜리 2024-2025 회계연도 최종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90명 이상 여성들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발당해 미 전역을 미투 운동으로 휩쓴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오늘 뉴욕주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지를 외치는 시위대가 전국 대학가로 확산되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출산율이 100년 만에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와 가임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직전 연도 대비 각각 2%씩 떨어졌습니다. 오늘 뉴저지 뉴악 시정부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시행을 취소했던 미성년자 통금 조례안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LA 소재한 한남체인몰에서 야간 경비를 서던 60대 한인 경비원이 강도에게 수차례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야 시간이었지만 사방이 훤히 뚫린 쇼핑몰 주차장 한복판에서 경비원이 피습을 당할 정도로 한인타운 치안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2시 30분쯤 경찰은 올림픽 블루버드와 뉴햄프셔 애비뉴 인근에서 칼부림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자상을 입은 69세 한인 남성 경비원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칼에 찔린 피해자는 직접 911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10대에서 20대 히스패닉계 남성 2명으로 마켓에 침입하려다 경비원이 저지하자 칼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경비원이 도망쳤지만 쫓아가 칼로 복부와 다리를 찌르고 지갑도 훔쳐갔으며 이들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나 씨 외에 인근에 히스패닉계 남성 목격자가 있었고 이 목격자가 나 씨를 도와주려 나서기도 했었지만 용의자들이 칼을 뽑자 목격자가 자리를 피하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나 씨는 한인운영 C 경비업체 소속으로 5년 정도 경비원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비업체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나 씨가 중상을 입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이며 현재 병원에서 부인과 자녀 등 가족의 간호를 받으며 회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경비업체 관계자는 경비 일을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칼로 경비를 찌르는 일은 없었다며 날로 험악해지는 타운 분위기에 일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새벽에 벌어진 사건 소식에 인근 지역 업주들과 한인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업주는 새벽 시간이지만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경비원을 칼로 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혔다며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거주하는 8세 한인 소녀가 수많은 선배들을 제치고 벨기에에서 열린 국제 콩쿨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거주 중인 8살 소녀 강리아 학생이 이달 초 벨기에 브뤼셀 왕립음악원에서 열린 국제 바이올린 콩쿨 대회에 참가해 수많은 언니 오빠들을 제치고 최우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강리아 학생은 현재 8살로 4살 때 처음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소통할 수 있다는 매력이 좋아서 바이올린 연주를 즐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6살 때 처음으로 카네기 홀에 올라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리아 학생의 부모는 딸아이가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큰 무대에 섰을 때 본인들이 긴장돼서 어쩔 줄을 몰랐다며 하지만 너무나 침착하게 음악을 느끼며 연주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벨기에 브뤼셀 왕립음악원에서 열린 국제 바이올린 콩쿨 대회는 강리아 학생이 참가한 첫 콩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애 첫 오케스트라 무대였으며 그 경험은 정말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대와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음껏 즐기며 연주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아 양은 11세 이하 학생 부문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어른들도 큰 무대에 오르면 떨려서 실수를 할 것 같은데 늘 침착하게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연방교통부가 항공사 자동 환불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 빠르면 일주일 이내 현금 환불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항공사가 각각 환불 기준을 규정했는데요. 연방 차원에서 확립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6시간 이상 운항이 지연돼도 승객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항공사마다 다른 환불 규정이 통일됩니다. 연방교통부가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 시 크레딧이나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환불해야 합니다.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6시간 이상 도착 지연 시 승객은 요금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 제공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발, 도착 공항이 변경되거나 환승 횟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낮은 등급으로 좌석이 변경되거나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항, 비행기로 변경되는 때도 즉시 환불 대상입니다. 수화물 요금은 국내선 12시간, 국제선 15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 내 배달되지 않은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무선 인터넷, 좌석 등급, 기내 오락 등 추가 서비스 제공이 안 됐을 경우에도 관련 요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환불 신청과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항공사는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 시 자동으로 환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이용 승객에게는 영업일 7일 이내, 기타 결제 수단은 20일 이내 자동으로 환불을 완료해야 합니다. 환불 시에는 이용하지 못한 항공편 요금, 세금, 수수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해당 규칙은 미국 항공사와 미국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외국 항공사에 적용됩니다. 자동 환불 관련 규칙은 발효부터 6개월 이내 시행해야 합니다. 연방교통부는 5월 13일까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시행 명령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교통부는 이 외에도 부모가 항공권 예매 시 자녀는 추가 비용 없이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항공 지연 등을 대비해 승객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휠체어 이용 승객의 품위 있는 여행 보장 등의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1,116억 달러 규모의 2024에서 2025 회계 연도 최종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예비 행정 예산안보다 22억 달러로 늘린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교육 분야, 경찰, 문화기관 등에 대한 예산 삭감 방안은 철회됐지만 시 공립도서관 등의 삭감 계획은 이전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담스 시장은 2024-2025 회계년도 예산안에 공공안전, 유아교육, 노동자 계층의 요구를 포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망명 신청자 지원 비용 절감, 예상보다 나은 세수 확보 현황 등에 따라 예산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정부는 시민들의 안전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오는 7월에서 10월 뉴욕시경 신입경찰관 1,200명 추가 채용을 위한 NYPD 클래스에 6,240만 달러, 총기 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뉴욕 청년 500명의 취업 준비와 일자리 알선에 1,690만 달러 등을 배정했습니다. 예산 삭감 계획이 발표된 후 큰 논란이 일었던 교육 예산은 앞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5억 1,400만 달러를 복원합니다. 우선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3K for All과 프리K 등 무상 교육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임시 부양 연방 자금이 끊긴 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9,2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립학교 정신건강 지원에 7,400만 달러, 특수교육 유아원 서비스 시간 확대에 5,600만 달러, 문해력 향상과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과 영어, 수학 등 학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1,700만 달러, 이중 언어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 달러 등을 배정했습니다. 또 심각한 부채 부담을 가진 저소득층 의료 부채 탕감 지원에 600만 달러, 가족 노숙자 퇴거 방지 프로그램에 6억 1,500만 달러,
실직한 시민 일자리 지원에 100만 달러 등을 배정했습니다. 한편 시 공립도서관 예산은 기존 계획대로 5,800만 달러 삭감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아담스 시장의 예산 삭감 계획이 발표된 이후 뉴욕시 공공도서관은 주 7일 운영 체제를 종료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 예산안을 검토한 뒤 6월 30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90명 이상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영화 제작자 허비 와인스타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오늘 뉴욕주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미 전역을 미투 운동으로 휩쓴 사건이었는데요. 재판부는 혐의와 관련이 없는 여성들의 증언이 인정됐다고 지적하면서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대법원은 오늘 미국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시켜 희대의 성착취범으로 징역을 살고 있는 영화계의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4대3으로 뒤집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앞서 하급심 재판에서 검찰이 와인스타인이 기소된 성범죄 혐의와는 관련 없는 3명의 여성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여배우 지망생과 TV 프로덕션 보조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와인스타인은 2020년 뉴욕주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022년 진행된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와인스타인 측은 1심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들을 증인석에 세우고 와인스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도록 둔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법원은 기소에 불포함된 이들 여성의 증언으로 검찰이 배심원단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와인스타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뉴욕주 대법원의 판결은 2심과 달리 와인스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1심 법원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와인스타인은 뉴욕주에서 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것으로 그의 유무죄 여부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는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베벌리힐스에서 5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 지난 2022년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와인스타인은 석방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로 이송돼 형을 계속 살게 될 예정입니다. 미투 캠페인은 2017년 10월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성추문 폭로 이후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는 성폭력 고발 운동으로 안젤리나 졸리, 귀네스 펠트로 등 유명 여배우들이 와인스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영화계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정계, 언론계, 노동계 등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와인스타인은 아직까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성행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에 이어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 대학 등 전국 대학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크게 확산되면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투입되면서 충돌이 빚어져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한편 콜롬비아 대학은 학생 운동가들과 관련한 협상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대와 컬럼비아대에 이어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 대학, 그리고 피츠버그와 샌안토니오 등 격양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전국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위 학생들은 이스라엘군과 관련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학 기금 투자 중단과 투자 내역 공개, 시위 학생 징계 포기 등을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장 큰 시위가 벌어진 텍사스주에서는 오스틴 텍사스 주립대 학생들의 시위 행진을 진압 장비를 갖춘 수십 명의 경찰이 차단하고 해산을 거부한 수십 명의 학생을 체포했습니다. 그레그 에버 주지사는 시위대가 해산할 때까지 계속 체포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대에서는 경찰이 캠퍼스 중앙에 텐트를 친 100여 명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해산했으며 경찰은 시위대를 체포했다가 석방했습니다. 브라운대에서도 수십 명의 학생들이 캠퍼스의 메인 그린에 텐트를 치고 가자의 어린이와 학생들을 지원한다면서 강제로 축출될 때까지 버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대학도 텐트를 치고 긴급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뉴욕대에서 열린 시위에서는 130여 명이 체포됐고 예일대에서는 최소 45명이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한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시위가 벌어지는 컬럼비아대를 방문해 네마트 샤픽 총장이 유대계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지도자라며 시위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주방위군이 투입될 수도 있다면서 의회가 대학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은 학생 운동가들과 친팔레스타인 캠프 해체와 관련한 협상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대 대변인은 회담이 논의 중에 이뤄진 중요한 진전에 이어 48시간 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웨스트론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학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그들의 매각 요구를 충족시킬 때까지 남아있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체포된 이후 콜롬비아의 메인 캠퍼스의 수업은 계속해서 원격 형식과 대면 형식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출산율이 100년 만에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총 359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2% 줄면서 1979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라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023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7만 6천여 명으로 2% 줄어들고 가임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 역시 1.62명으로 약 2% 감소하면서 정부가 출산율을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신생아 수는 2020년도에 4%나 감소한 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1년과 202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았다가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신생아는 1957년 430만 명의 최대치를 기록한 뒤 감소했으며 전체 인구가 크게 늘어난 2007년에 431만 6천 명의 새 기록이 나왔습니다. 신생아 절대수에 이어 가임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1.62명으로 전년에 비해 2%가 떨어졌습니다. 1930년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1950년대에는 3.75명을 기록했으나 미국에서도 1970년대 이후부터 자연교체율인 2.1명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40세 미만의 모든 여성 그룹에서 출산율이 떨어졌고 마지막 조사 구간인 40대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또 거의 모든 인종 및 소수민족 그룹들에게서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08만 명으로 출생아 수가 51만 명 많아 미국은 아직도 인구 자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과 코로나19 사태 등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꺼리면서 세계 각국의 출산율은 주로 부유한 국가를 중심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학자 카렌 구초는 경제적 부담, 고용 불안정, 정치적 양극화, 학자금 대출, 의료 서비스 이용, 기후변화, 글로벌 분쟁 등을 미국에서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임신, 출산을 연기하는 이유로 꼽았으며 일자리의 불안정한 근무 시간과 유급 휴가 부족으로 인해 가족 계획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저지 최대 도시인 누악에서 올여름 어린이와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시정부는 몇 주 전 이와 같은 내용의 이니시티브를 전격 발표했지만 각종 반대 여론에 부딪혀 예정 시행 하루 전날 취소를 발표하고 오늘 개정안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무엇이 달려졌는지 김은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달 초 뉴욕시 정부는 어린이 안전과 청소년 범죄 및 희생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올여름 17세 이하 미성년자의 야간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거주지에서 100야드 이상 보호자 없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최초 위반할 시 구두 경고가 나가고 그 이후 적발 시에는 보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아동 서비스 시설에 보호자가 신고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행 발표 당시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아이들의 자유를 침해한 강제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며 또 가족의 생업에 기여하거나 가장 노릇을 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난 11일 시정부는 조례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발표된 개정안에는 통금의 예외 사항을 두고 위반 시 조치와 관련해서도 시행 취지와 적합하도록 완화했습니다. Summer of Hope라고 불리는 개정안은 기존 통금 시간과 동일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도시, 교회 또는 조직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지에서 100야드 이상 떨어질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하더라도 보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기보다 미성년자를 보호자에게 데려다주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투입해 통금 위반으로 적발된 미성년자를 부모와 연락해 데려다주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친척이라도 찾을 때까지 재참여센터나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통금 시간은 오는 5월 3일부터 금, 토, 일요일에만 적용되고 방학이 시작되면 일주일 내내 적용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가져온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용 씨가 미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이 인정된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5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더해 민사상 벌금으로 권 씨가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의 조카 신현성 씨와 함께 공동 창업한 테라폼 랩스에 4억 2천만 달러 그리고 권 씨 개인에게 1억 달러 등 총 5억 2천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증권거래위원회는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반성하지 않았으며 추가 위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증권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규칙 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인종,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지적하는 등 개선 작업에 나선 지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결이 요원한 가운데 특히 유색 인종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이 문제 미해결의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이외의 모든 공무원은 82센트를 받으며 백인 공무원이 1달러를 받을 때 유색 인종 직원은 84센트를 수령합니다. 특히 전체 유색인종 여성 직원의 60%가량이 임금 차별을 겪고 있으며 유색인종 남성의 경우 30%가량이 불평등을 겪었습니다. 2021년까지의 데이터 기반으로 100명 이상의 공무원이 근무 중인 공공기관 중 13곳에서 2012년에 비해 2021년 유색인종 공무원의 수가 증가했지만 여성 직원의 증가는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열대성 폭풍 오피리아의 영향으로 내린 폭우에 대한 에릭 아담스 시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응급 상황을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실시간 통보해주는 Notify NYC를 통해 폭우 경보를 보냈지만 이를 받은 16세 이상 뉴요커는 2.7%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담스 시장의 기자회견은 폭우와 홍수가 시작된 지 거의 3시간 후에 진행됐고 뉴욕시형 아파트에 전달되는 공지는 홍수가 진행된 지 9시간 후에 전해졌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경우 폭우와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날씨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 혼란을 빚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법원 판결로 부활한 160년 된 낙태 금지법을 주의회에서 다시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하원은 이날 1864년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폐지안에는 민주당 의원 29명에 공화당 의원 3명이 가세해 찬성 32표, 반대 29표로 통과됐습니다. 백악관은 애리조나에서 낙태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 9일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에도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한 1864년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